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당에 종합 검진을 하는 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희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식당도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식당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점점 그거를 좀 무시하고 살다가 보니까 술도 마시고 막 밤도 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처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일을 해서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작은 병원 갔다가 안 되니까 큰 병원 간 거죠. 그럼 검사를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처음 시작은 엑스레이, 또 피검사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CT를 찍고 그 다음엔 MRI 찍게 되겠죠. 그렇게 모든 검사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찾으면은 그 병에 맞는 처방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거나 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까지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인을 파악을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어떤 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간에 관련된 그런 약을 먹거나 폐에 암이 있는데 간에 암이 있는 줄 알고 간에 방사능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간에 방사능을 쬐었기 때문에 간은 오히려 안 좋아지겠죠. 간 쪽에 괜히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식당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식당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 문제라고 하면 우리 인체 구조처럼 식단도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인건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있는 폐인 거예요. 폐, 인체로 따지면은. 그런데 홍보가 간이라고 칠게요. 멀쩡한 간에다가 방사능 치료, 원래는 폐인 인건비에다가 방사능 치료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간, 한마디로 홍보에다가 방사능 치료를 한 거죠. 그 치료라는 게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특히 홍보 쪽으로는 많이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가 문제인데 홍보에만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식당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오히려 악화되는 거겠죠. 인건비 이미 문제가 있는데 홍보 쪽에다가 약을 투입하고 방사능을 쏘면은 우리 식당은 진짜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처럼 정확한 종합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식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그 파악부터 해야지 우리 식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올바른 처방이 나온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 식당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식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도 알겠지만 저 역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건 어떤 특정한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나와 있는 거 없다고 할지라도 원인을 파악하는 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요구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시행착오가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체도 사람 따라서 병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빠른 치료가 가능하고 또 오래 걸리는 치료가 있듯이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치료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무조건 종합검진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식당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우리 식당이 엄청 건강해요. 제 인치가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래도 종합검진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당도 아무리 괜찮은 식당도 종합검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한데 어디가 더 특별히 건강한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다고 해도 건강할지언정 어느 특정 부위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한 부위는 알아야지 앞으로 주의를 할 수 있고 그 약한 부위를 좀 인체라면은 단련해서 더 약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당에 한번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되는지, 잘 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되는지, 인건비 때문인지, 단순히 매출이 엄청 높아서인지, 아니면 재료비가 적게 나왔었는지, 아니면은 일반 경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른 상태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몸이 안 좋은데 해가 안 좋은데 간에다가 약을 퍼붓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식당도 엉뚱한 데다가 돈을 써버리면 그 돈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쓰다 보면은 그 돈은 꾸준하게 날아가서 엄청 나중에 큰 데미지로 돌아옵니다. 정작 돈을 써야 될 때 그 돈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소중한 자본금을 날려버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식당이든 안 되는 식당이든 종합검진은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종합검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종합검진을 반드시 어떻게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